네, 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오늘만큼은 토요일 영상부터 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순서대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벽부터 진행된 비트코인의 조정은 전반적으로 57K 또는 저가는 56.5K에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저가가 55.5K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위치가 너무 가깝다. 이 가까운 포지션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저가를 뚫으러 간다는 거나 이 두 가지 생각을 확정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연한 하방 추세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어주면은 하방 추세를 그리고 그 위로 차트가 못 올려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한 10분 전에 터진 양봉으로 1분 봉으로 본다면 10분 전에 양봉이 터져서 여기서 지금 매물대를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1분 봉이라서 매물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관점상으로 좀 올려준 다음에 지지가 나오면은 이 거래 격차가 좀 벌어지게 되니까 그래도 저가 이탈의 위험에서는 좀 벗어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봐주시고,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는 RSI상 강세장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확인하시고 보라색 선을 보신다면 이러한 강세장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은 거의 다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난 상반기의 조정, 이 차트에서 조정은 거의 중간선까지 걸치는 조정이 많았습니다. 매수 심리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 장에서는 거의 바닥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상반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남은 포인트는 마지막 한 발을 빼주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매도 구간, 이 바닥이 여기가 됩니다. 여기를 터치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이며, 만약에 터치를 해준다면 제 생각에는 54K 부근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채워줘야 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 저는 25%는 못 채운 채로 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채운 채로 있고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좋았지만 매수 구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확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미매수 비중은 현금으로 들고 있는 상태고요. 정말 최후의 한 발을 고려한 비중은 조금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장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낸스에서 일일 거래대금 순으로 이 코인들을 나열해 본다면 비트이더를 제외하고 드디어 NFT를 뛰어넘는 테마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NFT 대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마나, 그리고 그 밑에 샌드박스가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마나와 샌드를 뛰어넘는 게 뭐가 있냐 본다면 아발란체와 솔라나, 초신성 테마의 코인들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우리가 아발란체와 솔라나 코인을 본다면 이번 비트코인 조정에 가격을 많이 하락해준 것도 맞지만, 아발란체의 경우에는 과연 조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최근 이 상승 추세가 무섭습니다. 또한 솔라나의 경우에는 최근 조정량이 깊었죠. 하지만 추세를 살려주는 포인트에 있어서 정확히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신흥 세력의 코인들, 초신성 테마의 코인들이 장세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라나와 이 아발란체는 플랫폼 환경을 추구한다는 공통점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환경만큼은 이더리움을 유사한다 봐주시고, 동시에 말씀드렸던 미나 프로토콜과 이 미나 코인의 경우에는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우선 니어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추세를 이 음봉에서 조금만 이탈을 했다, 또 다시 복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미나는 전혀 다른 관점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ZK 스나크 기술을 사용하는 미나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매물대까지 가격이 내려온 상태이고요. 해당 매물대나 아니면 이 양봉의 저가 있죠. 이 저가 이탈을 유의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기술력만큼은 인정하나 가격이 자리를 못 지켜주면은 코인판에서는 가치 또한 증명할 수 없듯이 이 코인은 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잘 지켜보시고요. 하지만 이 매물대를 깨지 않는다면 저는 반등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 거래량 외에 이 바이낸스의 금일 상승량 순위를 보면은 최근에는 어떠한 장이었죠? 시총이 낮은 NFT 코인들로 수급이 몰리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반해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디파이 코인들이 선점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마우스로 집어드렸던 KP3R도 그렇고 체스도 그렇고 CRV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뭐 KP3R은 연파이낸스와 묶을 수 있고 그 점에서는 CRV까지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깊게 파고들면은 뭐 설립자, 개발자까지 파고들어야 하니까 패스를 할 거고요. 일단 상위에 있는 코인들 대부분 디파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 때 디파이를 설명드리면서 몇 번은 보셨을 코인들이고요. 드디어 NFT에서 조금 벗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쯤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직 벗어나기에는 뭐 샌드박스나 마나 같은 코인들이 이 고점을 안 내려주고 있고 조정량 또한 크지 않으니까 시작점에 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장은 언젠가는 순환이 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주도 테마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순간이 될 겁니다. 지금의 NFT 코인의 상승은 시장의 수급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 한계는 분명 존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끝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디파이 장일 때는 뭐 NFT나 다른 테마에 있는 것들 전혀 그냥 상승량 없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코인들 타주시고 그 다음에 NFT 장일 때는 뭐 디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코인들 조금 다루는 식으로 각 테마별 하나씩 다뤄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등량이 클 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고요. 다음으로 런치패드와 잡코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 영상에서 한 거래소로 예를 들면서 뭐 선물, 런치패드, 잡코인의 기능이 있으며 컨텐츠를 런치패드와 잡코인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잡코인의 경우에는 뭐 오리라고 읽는 분들이 있던데 오로리입니다. 그래서 오로리를 예를 들며 설명을 드렸죠. 이 상승량이 크기도 하지만 드렸을 때에 비해 상승량도 크긴 하지만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또는 듣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에 반할 때마다 정말 온갖 비난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매수세가 강력한데 여기서 조정이라고? ETF 실망 매물은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무슨 조정? 이런 식으로 온갖 비난을 흡수했었고 결국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브리핑을 수정했던 제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다 족가세요. 런치패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런치패드는 이번 하반기에서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미 역사는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세이프팔이 그러하고 시그팔이 그러합니다. 세이프팔은 20원 정도에 판매했던 금액이 못 쳐줘도 1,600원, 2,000원 정도가 됐었죠. 20원에서 2,000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4,000원을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 시그팔의 경우에는 판매가가 100원 그 정도였었는데 7,000원 정도 또는 못 쳐주더라도 한 3,000원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1,000원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10배 이상 또는 50배에서 100배 이상 가격을 보여주었고 하지만 반대사례도 존재하게 되는데 리니어 같은 코인이 되겠죠. 이 리니어 같은 코인은 실패 사례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대비 정말 50%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말들을 하시는데 코인판이 원래 그렇습니다. 코인판이 원래 첫 흐름은 정말 기가 막히게 펌핑이 나오고 또 상승량을 기록하지만 같은 패턴으로 두 번째 패턴이 나올 때는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패턴으로는 더 하락하는 패턴이 나오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추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비트의 경우에는 목요일경에 런치패드로 PTO 코인으로 런치패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BIT 코인, 빗이라고 부르는지 아니면 빗다오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빗다오 코인을 스테이킹 하듯이 묶어두고 PTO, 이 런치패드 또는 ICO라고 불러도 좋고 IEO라고 불러도 좋고 아무튼 그냥 코인을 싸게 판매하는 것에 참여 자격을 얻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제가 말씀드렸던 빗다오가 되거나 바이낸스에서는 BNB 코인 그런 코인들로 이제 묶어서 스테이킹을 하듯이 이 일주일 또는 한 달가량을 묶어두는데 여기서 어찌 보면은 일주일가량 묶어두니까 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큰 리스크가 생길 것 같은데 최근 추세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BNB USDT를 보면은 전혀 그렇게 안 좋은 추세가 아니죠. 여기는 빗다우가 없지만 다른 식으로 예전에 진행했었던 레이디움을 보더라도
우리가 뭐 한 50% 떨어주는 뭐 오미세고 같은 뭐 30% 조정이 발생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 조정만 발생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노리고서도 BNB 코인을 들어가는 수도 많습니다. 애초에 그냥 내가 뭐 런치패드 활용할 바에 난 BNB 묶어두고 그냥 아니면은 그냥 매수하고 제때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 큰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그렇게 얻은 수익은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저도 진행했었던 코인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노펫이라고 하는 플레이2원 NFT 코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솔라나 NFT 코인은 정말 희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이면 무조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해서 당첨이 된다면 1제노펫을 1,000원가량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 100개를 받아서 판매를 했다면 뭐 고가에 매도를 하면 한 300만원, 또 뭐 400만원까지는 너무 쳐준 것 같고, 또 저가에 매도를 했다면 뭐 2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얼마나 되냐 그런 걸 따질 텐데, 최소 비용이 100레이디움, 또 최대가 500레이디움이어서 100레이디움을 만약에 우리가 도전을 했다면 120만원 정도의 구매를 하고 일주일 지나서 판매를 했다면 12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10% 손해죠. 이 12만원의 손해를 보고 300만원 또는 200만원을 얻을 수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이 있었고, 저는 이건 런치패드와 비슷하다, 그냥 런치패드로 보셔도 돼요. 그런 도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제노펫이 당첨됐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그냥 여기서 구매를 했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근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순간에서는 매도를 하냐 안 하냐 순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저는 일부는 매도를 할 것 같고요. 런치패드는 이런 걸 진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진행하는 거래소인 만큼 이러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죠. 하지만 이건 좀 아쉽지만 제가 따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바이낸스나 바이베이트 런치패드만이라도 저는 정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런치패드를 진행한 코인들이 그냥 런치패드 받고 파냐가 아니라 이 단기적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매매 대상이 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저가에 매수를 하던지 간에, 아니면 정말 리니어급만 아니라면은, 이런 코인만 아니라면은 충분히 기회는 주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러한 저가의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 런치패드에 해당하고, 정말 끝날 줄 알았지만, 추세가 안 좋을 줄 알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추세 또는 이런 결과물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직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잡코인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최근 민코인 추세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저도 3호는 약간 물려있는 상태에 있고요. 이러한 밈코인은 보유하면서 추가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코인들은 NFT나 P2E 계열의 개잡코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로리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제노펫도 포함이 되겠지만, 최근에 매수한 코인으로는 크라바다가 있습니다. 저는 1,000원 미만에서 주었고 웬만해서는 들고 있다가 던지려고 합니다. 저도 이 코인이 얼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상 2배 이상의 매도한다는 관점이 3억 코인 이후로 처음 깨졌고요. 해당 코인은 뭐 아발란체 계열이라 아발란체 지갑에서 담으셔야 하는데, 이건 따로 팬텀 지갑처럼 영상으로 기획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크라바다를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추세가 있으니까 추가로 신규 관점 코인들이 나오면은 신규 매수를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매수 관점으로 적용을 할 때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 뒤에 차트는 보이지가 않는 상태, 딱 그런 상태에서 매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 잡코인들을 매매할 때는 이렇게 투자 유의보다 더한 코인들도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액수에서 도전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금액으로 들어오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뭐 5만원, 10만원 탔다가는 10배 되더라도 1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적당한 금액, 감당할 수 있는 금액에서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탔었던 코인들 중에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코인입니다. 제가 텔방에 따로 들어가 보니까 개발자가 좆가라고 코멘트가 있어서 그 영감을 받아서 오늘 컨텐츠에서 저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막 나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코멘트를 다시는 분들한테 제가 전달을 드리는 말이니 평소 시청자분들은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저는 평소대로 연구한 걸 최대한 컨텐츠로 베풀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오늘도 빠질 수 없는 한줄평입니다.